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다룬 교회 대분열 그리고 피사 공의회 사건 그것들과 관련해서 중요한 교회 내에서의 어떤 형성된 사상이 있는데 공의회주의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상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교회 대분열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교황이 둘이 되고 그리고 또 심지어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피사 공의회 이후에는 교황이 셋이 되어버린 그런 일들이 생겼죠. 그래서 교황만으로는, 그러니까 교황 스스로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점점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급했던 게 이 어떤 교회 분열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기 시작한 게 공의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보편 공의회를 소집을 해서 교회 대표들이 공의회에서 모여서 이제 그 회의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회의의 결정을 통해 이제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자, 이 대분열이라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것이 이제 어떤 해결책의 하나로 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사실 문제점이 있었어요. 왜냐면 첫 번째로는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교황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교황에게 있었기 때문에 교황이 문제 해결 의지가 없으면 공의회를 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난 에피소드에서 언급을 했지만 최고의 권세가 교황에게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공의회가 최고의 권세를 가진 교황을 심판하고 이제 사임을 시킬 수가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교회법 전통에서 교황이 이단일 경우에는 퇴임이 가능하다라고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단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어쨌든 혼란 과정 가운데서 어쨌든 대안은 그래도 교황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공의회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신학적인 이제 해결을 해낼 거냐라는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발전된 것이 이제 공의회주의인데, 공의회주의에는 이제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중요한 근본 토대는 한 두 가지 정도, 근본적인 주장은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일치를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하나는 당면한 어떤 교회의 문제, 특별히 여기서 분열의 문제죠. 분열의 문제를 보편 공의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공의회주의에서 이제 내세우는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 전체의 힘은 이제 교황보다 크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교황이 교회 내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지만 교회 전체는 교황보다 큰 힘을 갖고 있다. 그리고 공의회는 그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집단이기 때문에,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대표로서 교황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서 교황을 심판하고 그리고 퇴임까지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공의회주의에서 내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공의회주의 안에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두 가지 견해는 그래도 다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공의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공의회는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교회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교황을 이제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갖는다. 라는 이 두 가지는 대부분 동일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견해들에는 이런 게 있죠. 공의회가 비상 상황에서만 교황보다 큰 힘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항상 공의회는 모이면 교황보다 큰 힘을 갖느냐, 그런 어떤 데 있어서도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가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회 공의회 수집권이, 그러니까 공의회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추기경들에게 있느냐, 아니면 이제 개별 교회들도 공의회 소집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느냐, 요청할 수 있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도 견해가 갈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도 견해가 갈려요. 이 공의회주의라는 사상,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공의회가 교황보다 큰 힘을 갖고 교황을 심판할 수 있다라는 이 사상이 교회 내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냐, 아니면 일반 세속 국가 정치에서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거냐라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이제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세속 국가의 정치 사상에 이 공의회주의가 이제 영향을 많이 줘요.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공의회가 개별 통치자인 교황보다 우월한 권세를 갖는다라는 주장은 이제 세속 국가에서 왕이 폭군이 되어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이제 공동체의 개별 인원들은 비록 통치자보다 왕보다 힘이 약하지만 그 공동체 전체는 이제 통치자 개인보다 더 큰 힘을 갖기 때문에 공동체가 그 폭군에게 저항할 수도 있다라는 그 저항 사상에 공의회주의가 영향을 되게 많이 주었다라는 것이 현대 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에게서도 이런 저항 사상이 어떤 왕에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저항 사상이 발전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종교개혁자들의 저항 사상이 나중에 입헌주의나 어떤 법치주의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이제 정도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전 시대의 사상의 종교개혁자들도 이 공의주의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발견을 한 거고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저항 사상의 어떤 그런 발전에 있어서 종교개혁자들과 또 그 후예들이 어떤 역할을 한 거를 그 공을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그들이 그냥 창작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 이전 시대의 사상에 또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두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전체를 위한 어떤 결정은 공동체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전체가 결정해야 된다 라는 이 생각, 이 개념은 그 한참 더 이전에 로마법 어떤 전통에서부터 이미 있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의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정리하자면 공의회주의는 어떤 교회의 위기 속에서 교회론을 다시 사람들이 돌아보는 과정 가운데서 발전한 사상이다 라는 것, 그리고 그 공의회주의는 나중에 이제 세속국가의 정치 사상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피사공의회 이후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